오늘 저희 공부하는 주제가 치유 본질이거든요. 치유가 중요하잖아요. 그 치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그 앞에 주요 주제를 보시면요. 1번 각 상담 기법이나 기법마다 치유 기준 및 개념이 다르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상담 기법마다 치유 기준 및 개념이 다르다. 자, 이 상담 기법마다 치유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입니다.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 또는 진정으로 내가 치유를 추구하시는 분, 또는 전문적으로 상담 활동하시는 분들 있죠.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치유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점이죠. 그냥 오늘 주제가 지금 치유인데, 심상치료가 가지고 있는 치유 개념, 치유 현상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 다른 상담 기법마다 다 치유 기준이 다른 것,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치료가 보는 치유의 현상, 치유의 개념은 무엇인지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심상치료에서는 치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현상, 개념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가 완치라는 거죠. 완치 개념. 그 다음 두 번째의 개념은 증상과 원인, 문제 모두 해결 체험. 증상과 원인, 문제 모두 해결 체험.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치유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는 특징. 그러니까 구체적인 치유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서 해결되는 치유 체험. 네 번째로는 언어로 표현하는 문제 해결 치유 체험. 여기는 앞에 내담자 당사자, 내담자 또는 당사자가 언어로 표현하는 문제 해결 치유 체험 단계. 다섯 번째로는 내담자 당사자가 느끼고 있는 문제 해결 치유 체험 단계. 여섯 번째로는 내담자 당사자가 생각하고 있는 치유 체험 문제 해결 치유 체험 단계. 일곱 번째, 내담자 당사자가 자기 문제로 인한 부작용과 이에 수반된 문제점 치유 해결 체험 단계. 여덟 번째, 내담자 당사자가, 이건 개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 당사자를, 내담자 당사자가 실제 생활에서 자기 성공, 인생의 최고의 삶, 최상의 자아실현 등의 목표를 해결해주는 치유 체험 단계. 그 다음 또 하나,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쓰레기와 찌꺼기를 모두 치우고 해결하는 치유 체험 단계. 그 다음 점작업 내용과 실제 문제, 작업 내용 모두를 해결하는 치유 체험 단계. 이렇게 10가지를 좀 오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완치 개념이죠. 완치. 이게 다른 상담 기법이고 다른 치유 개념인 거예요. 심상치료가 갖고 있는 완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 문제나 병은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 완치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면 혹자는 가끔 이것을 쭉 설명을 하면 바로 질문들을 하세요. 어떤 거냐면, 아니 그러면 심장치료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다 치유가 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겁니까? 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 한 가지 대답해요. 완치가 있고 완치 치료 기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내담자랑 같이 실갱이를 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와 변수로 완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끝나는 일도 벌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고 완치 개념이 흐트러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도 현장에서나 실제 상담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 시간이 오래 가거나
오해가 올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길 것은 과연 완치가 올바른 개념이냐,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되면 오늘 이 공부가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완치가 있느냐. 자, 심상치료는 치유하면은 완치의 개념이다. 여기서 완치라는 건 완전한 치유 또는 완벽한 치유, 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뜻이 내포된 말이거든요. 이걸 만약 우리 선생님들께서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치유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상담자가 내가 완치가 있다라는 의식과 느낌을 갖고 상담하는 거고, 완치는 없다라고 상담할 때 이 치유의 효과가 또는 상담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상담을 해보면 어디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옥신각신하거나 애매한 상태로 끝나기가 쉽냐면 과연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분명한 확신, 분명히 그렇다는 리더십을 갖고 인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건 사실은 우리가 인도할 수 없다는 걸 갖고 있을 때, 그때의 이 상담에서 오는 치유 효과가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치유를 인도를 경험상으로 좀 계속 해보잖아요. 해보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또는 인간이나 개인이 얼마나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느냐만큼 치유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없이 원없이 변화하고 완전히 정상이랄까 좋은 수준으로 간다라고 맘먹고 그렇게 실천하게 되면 그 자체로 완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상치료에서는 치유하면은 완치 개념이 중요하다. 또 완치 개념을 두고 매진한다. 완치 개념을 두고 이 완치를 인도하는 치료 기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소개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1번 완치의 개념이다. 이게 다른 상담 기법이 갖고 있는 치유 개념하고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개인이 나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건강하다라고 주장하거나 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개인이.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거나 입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거나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문제가 있고 완벽하지 않습니다라고 이 입장을 가질 수 있듯이 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는 입장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인간은. 이것은 함부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정해놓은 그 룰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걸 자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인하고 또는 정상인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글쎄 환자라는 표현,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하고 일반인하고 정상인하고 차이가 뭐냐고 하게 되면 스스로 간에 문제가 있고 없고에 대한 입장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문제가 완전히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 입장을 본인이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그렇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것. 그리고 이쪽은 나는 문제가 있고 고민이 됩니다 하는 입장. 그것만 차이가 있다는 점이에요. 일단 그만한 사연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정상인은 다 정상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관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스트레스가 있거나 고민이 있어도 이것을 나는 고민이 없고 스트레스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입장을 밝히면 아니야 당신 스트레스 고민이 있지라고 그런 옥신각신하거나 싸우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객관성으로 볼 때.
심상치료에서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딱 그 자체가 어떤 팩트, 어떤 문제라는 것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만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를 갖고 있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연, 그 덩어리, 그것만 문제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가 성질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치라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루는 문제를 질병 또는 병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완치라는 얘기가 다소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 병이니까. 병은 병대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력한 만큼 변하거나 나서지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겠죠. 병의 성질이. 병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오버가 되고 현실적인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본인이 이걸 문제라고 인정하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힘듭니다라고 할 때 그 자체를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정상이냐 하면 그냥 그건 또 정상으로 치느냐라고 할 때 상담에서 다루는 문제는 이런 성질의 것을 다루는 거지. 첫 번째 거예요. 그 병이나 질병 개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지. 굳이 만약에 경계선을 얘기한다면 예컨대 질병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정신병이 됐든 아니면 심리적인 것이 됐든 간에 그게 예를 들어서 뇌에 파손이 생겼어요. 또 선천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태어났어. 그게 너무 역력해. 그래 보면은 말을 이렇게 그 어려서부터 장애자는 뚜렷해 보여요. 이 사람이 굉장히 핸디캡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정상적이었는데 어쩌다가 뇌에 파손이 되거나 출혈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극심한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못 갖고 그게 시달리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울증 또 이렇게 생각이 원활하지 않고 막 어떤 불안에 막 쌓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게 당연히 뇌 질병 또는 문제로 인한 그거인 경우, 이 경우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문제로 시달리지 않았었는데 그런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것, 그 경우는 우리가 질병의 개념으로 이해해요. 근데 외형적으로 그런 특별한 그런 것이 없는데 어쨌든 나중에 사회생활도 하고 살아가다가 내가 고민이 되고 힘듭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안에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 있어서 오는 것일까? 또는 그렇지 않고 마지막 살아오면서 내가 만든 작품일까? 그 점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심상치료에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그래서 문제를 보는 시각과 치유를 보는 시각이 상담을 전공하거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바라보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오해가 없어야 되고 심상치료하게 되면 왜 또 완치가 되고 이런 지금 이것을 노력하고 있는지 그걸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의 심상치료가 이해하는 치유는 1번은 완치 개념이다 이 뜻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완치의 개념을 도입 또는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상담을 하는 그 방식도 완치를 인도하기 위한 컨셉과 그 치료 방법을 연구 개발해서 그걸 소개하고 있다는 차이입니다. 저희가 좀 시도해 있는 거고요. 자, 완치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정리전화 말씀드릴게요. 불안하다라는 거 있죠. 이건 성질이 불안하지 않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다 하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다, 그거에 대한 서로 대칭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완치가 나온다 이 뜻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로잡힌 경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그건 인간이 불가능해. 그건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그렇게 논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또는 불안한 사람이 불안은 어쩔 수 없어. 불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이렇게 논리를 필 수 없다는 점. 불안하지 않음 두 개가 공존하는 거죠. 모두 우리가 다루는 문제를 하나를 쭉 나열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강박이 아님 또는 불안이 아님 또는 불면이 아님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존재하는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상도 못해.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죽어도 이제 계속 잠을 못 자야 돼. 그렇게 그쪽으로 논리를 피지 않는다. 이게 완치의 개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담자가 반듯하게 이것을 알고 상담을 임하는 것이고 불면은 영원히 못 고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상담하는 것이고 상담의 질이 하나가 땅차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약간 그러면 극과 극이네요. 그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정착돼 있으면 네. 이거냐 아니냐를 갖고 싸우는 걸로 이해하셔야 되지. 네. 이것을 내가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에 어중간하게 혼란스럽게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지. 단순한 내 문제를 내가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 그걸 싸우시면 돼요. 그걸 얼마나 잘 인도하느냐가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완치 개념이 있어야 이것을 갖고 이것을 그렇지 않 극과 극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아니냐 씨름하게 되는 장이 펼쳐진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상담이 진행되거나 또는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치 개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심상치료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상담 기법이 이 완치 개념을 도입하는 게 올바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 완치 개념이 중요하다. 물론 완치 개념이 아닌 다른 상담 기법에서는 완치 개념 얘기가 나오면 부담스럽고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왜?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가 많죠. 완치라고 하게 되면 뭐 잘났냐 아니면 뭐 그 파라독스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만 살펴 들어가 보게 되면 또는 현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오는 치유 효과가. 그러니까 치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한 확신과 그런 노하우나 기술을 갖고 임하는 것이고 그건 안 된다고 은근한 그 상태에서 상담하는 것이고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안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느냐 그 질문하고 같아요. 또 우울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고도 같아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 평소 입장들이 있을까요? 나는 그거 고칠 수 있는 걸로 본다? 아니다 이렇게. 근데 도움되는 말씀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을 질병 개념으로 본다면 그것을 함부로 고친다는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과 화가 있고 정신과에서 시도하는 것하고 이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에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것은 그렇게 함부로 고칠 수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나아지는가 보고 약물도 먹어야 되는 그 부분에 근거가 있는 거고 심리치료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게끔 해줘야 되는 성질로 본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문제를 불안, 강박 이런 공황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아닌 상태의 개념을 두고 씨름하고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심리상담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자체가 병이냐 아니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의 모델을 보고 이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동시키거나 움직이거나 작업을 하는 게 심리상담의 일이다. 이렇게 심리상담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그런 생각, 그런 논리로
심상치료는 치유 개념을 성립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상과 원인 문제 모두의 해결 체험이 치유다. 자, 여기서는요, 증상과 원인 문제 모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아까 우리 조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증상과 원인 다 다뤄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원인 있잖아요. 원인에는 가로오고 실제 문제 가로 닫고 이렇게 하나 적으세요. 실제 문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상치료에서는 문제를 두 가지의 큰 개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거죠. 하나는 증상 문제, 또 하나는 실제 문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인을 분석한다고 하잖아요. 원인이 분석해서 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실제 문제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증상과 실제 문제의 차이는 뭐냐면, 당사자가 평소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생활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를 증상 문제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당사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낀 문제다. 원인 문제는 스스로 느낀 문제가 원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개인이 내가 문제를 갖고 고민하거나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나는 것은 다 나는 만큼 나는 게 아무리 심오한 수준으로 나도 내가 나면 그게 증상 문제다. 전번에 내가 좋은 예를 들어줬는데, 한 분이 내 문제는 진짜 심오해서 해결을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자기 갖고 있는 막 매덕을 써서 고치려는데 못 고쳤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에디푸스 컴플렉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못 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들과 엄마 그 아들 아빠 엄마의 관계, 거기에서 그 아빠는 엄마하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데 그 아들이 또 엄마가 또 좋아하니까 아빠가 또 질투를 하다 보니까 그 뭐랄까, 아들이 그것을 어린 시절에 말은 잘 못하는데 아빠가 나를 해치면 어떨까, 그래서 나를 거세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분이 고치려다 못 고친 거예요. 왜 못 고쳤을까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정신과 의사나 상담원 사람을 다 돌아다녔는데 자기는 못 고쳤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상담 훌륭한 사람, 전문가를 만나고 정신과를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왜 못 고쳤느냐는 점이에요. 이게 어머니에 관한 거 또는 비정상적인 성적인 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제 줄거리를 알고 나면, 이분이 지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문제가 있고 이분이 못 풀고 있어요. 왜 못 풀었을까요? 그동안은 많은 상담이 도움이 안 됐던 거죠. 중요한 점은 거기에 힌트예요. 어떻게 보면 그 쉬운 문제랄까? 그 쉬운 문제가 왜 이토록 이 사람에게 힘들고 고민이 되고 그것도 수십 년간 이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야 되는 점이에요. 이분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이론이나 인터넷에 대한 자료나 또는 상담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안 들어서 해결이 안 됐을까요? 라는 점이에요. 그럴 리는 없죠. 말 그대로 전 재산을 다 날려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 돌아다녔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웬만한 얘기를 들어야 그 사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왜? 다 들은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자체로 풀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뭐가 있는가 보다라고 전제해야 돼요.
우리의 치유 개념을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에게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치유 공부를 해보면 이분도 우리는 치울 수 있는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우리 스타일로 얘기를 하면 웨이드푸스 컴플렉스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라고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보는 이 문제에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죠? 그러면 점작업 아니에요? 미리 다 알아. 그러니까 점작업이 어떤 논리나 어떤 걸 전달하느냐를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드푸스 컴플렉스는 그걸 고쳐지는구나라고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문제를 먼저 말로 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점으로 작업하고 그다음에 실제 문제 이렇게 어서 와. 의자 하나 갖고 가 진수 씨. 네. 이쪽에 나갈까 이쪽에? 이쪽으로. 저기 계속 얘기하세요. 중요한 거. 금방 하던 거. 심층적으로 더 얘기해서 실제 문제 해가지고 그 실제 문제만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단순하게 명료화 시켜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좋은 표현인데 좀 알맹이를 좀 넣어야 되는 것들을 내가 설명해 줄게 도움이 되도록. 네. 이 알맹이 나와야 돼요. 이 점작업을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치료가 되고 이렇게 웨이드푸스 컴플렉스라는 문제는 이렇게 해서 됩니다라고 할 때 누가 들어도 아 그렇군요라는 알맹이가 설명돼야 돼요. 점작업을 하면 치고 된다고 얘기하면 사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 점작업을 잘 모르니까. 그걸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점작업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웨이드푸스 컴플렉스만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상담 우리가 상담해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그것을 갖다가 풀이하는 여러 가지 걸 설명하는 식으로 시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심상치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웨이드푸스 컴플렉스의 문제가 있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웨이드푸스 컴플렉스와 실험하는 쪽 문제하고 웨이드푸스 컴플렉스의 문제가 있는 점하고의 차이가 뭐냐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는 웨이드푸스 컴플렉스의 문제가 있는 점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웨이드푸스 컴플렉스의 문제가 있는 점하고 웨이드푸스 컴플렉스 문제가 뭔지 설명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있는 점 하면 이 점, 내가 웨이드푸스 컴플렉스가 있는 점, 이 성향, 이 패턴, 내가 이런 입장이 왜 생겼고 이건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쪽으로 치료가 하는 거고 웨이드푸스 컴플렉스를 설명하는 식은 이쪽의 방향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나는 웨이드푸스 컴플렉스가 있는 점 그리고 지금 설명을 하고 웨이드 컴플렉스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거로 시도하는 거고 그 이제 다른 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점 작업이 어디에서 어떤 관점에서 나오냐면 완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놀랍게 알지 말고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죠.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우울하다, 우울하지 않다. 두 개가 그대로 공존하잖아요. 이해되셨죠? 여기에 차가는 거예요. 이 점 작업이. 무슨 얘기냐면 웨이드푸스 컴플렉스를 그 안에 들어가서 시도하면 다 늪이 됩니다. 옳고 그렇고 따지고 그리고도 문제는 해결 안 돼. 왜 안 되냐면 내가 웨이드푸스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입장 또는 이 입장 있잖아요. 이것을 다루는 쪽으로 방향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웨이드푸스 컴플렉스가 있는 점을 붙임으로써
내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케하거나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게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점만 붙였으니까가 아니라 붙이고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문제가 있는 점, 이게 당신 문제고 이걸 해결해 드리면 될까요? 라고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뭐다라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점을 갖고 다루고 바꿉시다 라는 쪽이 아니라는 거지. 치료 방법이. 그리고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완벽하지 않거나 하는 얘기 듣게 되면 그 부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 노하우는 전수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근데 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문제가 있는 점하고 그걸 내담자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바로 문이 열리냐면요. 오이디푸스 문제가 있는 점, 오이디푸스 문제가 없는 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울한 점, 우울하다, 우울하지 않다. 이것을 핸들링으로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보다 실제적이고 보다 치유의 핵심이고 이 부분을 배워야 모든 심리 상담이 앞으로도 제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게 이게 상대 개념이구나라는 겁니다. 우울, 불안, 또 막막함, 또는 뭐 가족 갈등, 부부 문제,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 이 문제가 상대 개념이구나. 상대 개념이 뭐냐면 불안하지 않음, 우울하지 않음, 이 축을 다루는구나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하면 우울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게 어떤 현상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안 들어가요. 우울과 우울하지 않음 이것을 두고 연구하는 거예요. 보다 좀 뚜렷하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수없이 상담을 받아도 그거 해결 안 했다면 그건 우리가 못 고치는 병이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문제가 있는 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문제가 없는 점 여기를 들락달락하게 해서 해결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야말로 진짜 치유라는 거죠. 내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문제가 있는데 그걸 놓은 거예요. 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문제가 없다라고. 그거 이상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치유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뭘 치유라고 하는지 이거예요. 그러면 심리 상담이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목표를 심상치료가 하듯이 다 똑같이 이걸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울은 치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면은 보다 조금 더 그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리고 마음도 편해지고 뭐 잠도 잘 자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치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우울하냐 안 하냐 이 두 개를 두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 여기에 관심들이 없으시냐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치유를 인도할 수 있느냐 완치라는 거.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저거 많은 부분이 얘기가 쉽게 되는 부분이 모든 문제 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런 것하고 그렇지 않음하고의 싸움이구나 하는 거죠. 잠을 못 잠, 우울하지 않음, 걱정하지 않음, 또는 불행하지 않음. 이 상대적인 개념을 우리가 다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울하다 하면 우울 하나만 갖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울하지 않음, 우울함 두 개를 두면서 상담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담에서 다루는 문제가 어떤 목표, 어떤 방향, 어떻게 가게 되는지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심상치료가 제시하는 것.
그런데 두 번째, 증상과 원인 문제, 가로하고 실제 문제 모두 해결책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우울하지 않음, 걱정 않음 이걸 다룬다고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것만이 또 능사가 아닌 걸 발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웨이드푸스 컴프레스 문제가 있는 점으로 다뤘잖아요. 응? 진수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이걸 다루고 나면 완치가 돼야 되는데 아닌 것을 저희가 오랜 상당 경험을 하면서 확인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10명이면 10명 다 자기의 문제를 소개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족한다라기보다도 아니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진짜 속 문제나 힘든 점이 있다라고 또 바로 또 이어서 나오는 점이죠. 그 현상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면 다들 만족이 안 되고 오히려 속에서 뭔가 더 건드려서 나오는 현상이 있을까라는 점이에요. 나중에 뒤늦게 알았는데 이게 반드시 나오는 거구나 했던 점이에요. 그래서 상담가나 또는 치유를 원하는 사람 모두가 관심 갖고 눈을 떼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현재 고민하는 문제 있죠. 이 문제가 해결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안에 있는 문제가 또 튀어나올 것을 대비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증상과 원인 문제 모두를 해결해 본다. 그건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도 말씀드리는 게 이런 표현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우리가 순수한 한국말로만 할 때 어떤 힘듦,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집중합니다. 힘듦, 고민을. 그리고 그걸 해결을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번 항이 뜻하는 건 뭐냐면 그런 고민, 힘듦이 있는 그 당사자 있잖아요. 이 힘듦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그분의 입장과 속 심정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문제라고 하는 것만 채택해서 그것만을 몰두하잖아요. 그러면 곧 미스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엄연히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뭐냐면 이 입장을 이 문제를 속여고 있는 당사자의 심정과 속 심정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게 되면은 상담에서 문제를 완치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2번 항에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하자면은 학문적으로나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표현했고 또는 일반적으로 심층적인 내면의 세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드러나 있는 문제, 증상 문제 있죠. 이 증상 문제를 다루고 나면 반드시 증상 문제가 거쳐지는 만큼 속에서 말 못하고 있거나 답답한 것들이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원인 문제, 실제 문제가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걸 왜 중요시 여기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상담을 받거나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문제를 내가 배운 대로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아주 놀랍거나 보람된 걸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선생님 나는 여기 상담 만족 못합니다. 왜요? 사실은 우리가 다룬 작업이 그렇게 그닥 중요하게 생각 않고 진짜 문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 문제는 왜 안 다룹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해한 거예요. 뭘 오해한 거죠? 안에서 자신이 건드려서 나온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겉에 있는 증상 문제를 다루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흔히 그렇게 얘기를 못 하시고 지금까지 다룬 것은 별거 없고 껍데기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분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또는 내가 당사자가 치유를 받으신 분은 치유를 해서 만족한 부분이 이렇게 보였는데 왜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없을까 하잖아요. 응? 여기서는 시원한 느낌이 안 갖고 이 점작업을 해서 답답함이 오는 사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문제가 될까라고 자꾸 이게 우습게 보이는 사람도 다 똑같이 돼요. 왜냐? 이게 끝내주고 속까지 뻥 뚫리고 더 이상 문제가 없이 시원하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깊고 중요한 것은 안 다르고 이건 왜 다를까라고 서로 오해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서 그걸 방지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겉에 드러난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다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서지 이거 없이 깊은 것을 다룬다는 부분이 안 맞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하나는 처음에 본인이 문제라는 거 있죠. 그걸 무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야. 깊은 걸로 들어가 보자 해서 뭔가 심상을 떠올리 세우고 들어가고 지금 문제 힘든 거 있죠. 그런 부분은 간과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스트레스가 많아요. 또는 자존감이 좀 안 생겨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별거 아니야. 그리고 속에 있는 것 그걸 한번 들어가 보지 하고 눈을 감고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심상치료도 이전에는 그렇게 미스를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유도 시각 심상치료 작업을 한다. 자,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유도 주제 심상치료 작업하고 유도 시각 심상치료 작업 이 두 개의 큰 치료 작업의 심상치료를 두 개로 구성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유도 시각 심상치료를 첫 회계부터 바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러한 증상 이런 걸 알고 증상은 이건 별거 아니야 하고 들어가서 생긴 일이었어요. 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더 핵심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래 심상치료를 독일에서 배웠거든요. 독일에서 유도 시각 심상치료만 10년 이상 배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어떤 방법이 특징이다라고 했죠? 내담자하고 처음에 오잖아요. 내담자가 와서 내가 고민하고 힘든 거 있죠. 그런 부분은 무시.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건 껍데기야. 말하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니까 그러면 중요한 작업을 그럼 뭘 하십니까? 했더니 방법이 있어. 그럼 뭡니까? 했더니 눈을 감으세요 하고 그리고 주제를 주고 몰입해서 들어가는 거. 자, 나무를 떠올리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세요잖아요. 그러면 영락 없이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방법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 중에 전통적인 게 심상치료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다가 이게 치료의 한계를 느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이걸 국내 와서 소개를 하니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거예요. 나도 전혀 몰랐어요. 어떤 내담자가 나를 우연한 기회에 깨우치기 전까지는 아마 지금까지 그 내담자 내가 그 은인인데 그 내담자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이것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면은 무조건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시간만 나면은 청계천 있죠. 청계천에 돌아다녀서 그 왜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있을지 모르지만 목욕탕에 가게 되면 그 때밀이 마사지하는 그 저기 누는 카우치 있어요. 왜 그렇게 이게 누웠다 폈다는 거 그런 거 사러 돌아다녔다. 왜? 상담을 하려면 이렇게 외국처럼 이렇게 누우는 그 카우치 이거 사다 놓고 손님 오시잖아요. 어떤 내담자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 듣는 둥 만둥이야. 자, 누우세요. 이렇게 진행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옛날에 프로이드나 또는 융도 다 그런 비슷한 거였어요. 알고 무슨 이렇게 웬만한 얘기 나오면 그런 얘기 패스해요. 그리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러시군요 하지만
지금 이 상담자는 관심도 없고 별 의미가 없어. 왜? 내면으로 들어가야 치유가 되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한다고 자처하고 있었어요. 왜? 무의식 또는 심상 이 얘기는 내면에 있는 부분에 우리가 자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다른 치료기법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치료기법은 어떻게? 주로 대화로 또는 보여지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런 흐름이 있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한국에서 똑같은 방식을 했거든요.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활동했었죠. 그리고 관심이 많아서 막 연락하고 사람이 막 그 기대도 많은데 상담을 받으면 수근수근 했었어요. 교수님이요? 교수님께서. 네, 네. 그런데도 아유 잘 모르니까 그러겠지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자기의 그 분석은 아주 뛰어나니까 이게 정신 분석이 1년 걸리는 것을 이거는 그 상을 떠올려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 2, 3주 보면 분석이 다 끝날 정도로 그냥 쫙 나와. MRI 찍듯이. 그거 하고 자부심도 있고 정말 유일하게 내놓으라 일단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크게 뜨리라 이런 막 기대도 있고 했었는데 반응이 아니고 이상하게 막 저기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 심상을 만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기 정신적인 문제, 자기 가정 문제, 자기 종교 문제가 또 걸려 있었었는데 진짜 많은 큰 도움을 받아서 이분이 지금도 이 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 도움이 되고 치유가 됐었는데 한 6개월 정도 돼서 종교를 할까 싶었더니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망설이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참 이 얘기를 하면 교수님이 상처를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다 좋은데요. 제 문제는 언제 다룹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에 이게 너무 차원이 높고 깊어서 분석했던 부분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얘기도 다 듣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하는 걸 다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요 여기 하고 나서인데 이 얘기를 안고 떠나면 굉장히 서운할까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어떤 문제를 한 말씀을 안 하는 것 같더니 알고 봤더니 본인이 처음 소개한 문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고 설명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부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또는 그걸 소홀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문화 쇼크를 받은 거예요. 독일 환자들이 독일 내담자가 치료받는 것하고 여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단 대표적인 거 딱 하나를 뽑으라면요. 자기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느끼고 힘들어하는 문제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얘기하느냐, 내가 이 부분이 받아들이고 속 시원하냐, 이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와 그런 부분들의 욕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이 심상을 해봤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껍데기고 별거 아니야. 왜? 속에 들어가 보면 바로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바로 질 좋은 아주 알찬 치료를 주기 위해서 바로 카우치에 놓고 눈 감고를 집중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는 또 그런 조명 세팅 같은 걸 막 신경을 쓰기 때문에 불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했더니 백열불을 했더니 더 효과가 있다. 맨날 그런 놈으로 나와. 카우치도 어떻게 놓고 목을 어떻게 놓으니까 더 효과가 있다. 왜냐면 전문가가 이것만 계속 집중하고 이것이 진짜 핵심 치유 작업인 줄 알고. 근데 한국에 가서 이걸 하면 아까 그 분이 다른 사람을 말을 대변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없구나. 이 문제의 원인인 것을 첫 회기부터 들어가서 다루었지만 매치돼서 해석을 이렇게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쇼크를 받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내가 이 심상 치료를 여기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연구 개발해서 내담자가 와서 처음에 그 문제 있죠. 이 문제를 다루고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 순서를 유도 시각 심상으로 다루게 되면 완성되는구나 라고 그것을 연구해서 탄생시킨 게 유도 주제 심상 치료잖아요. 즉 점작업. 그 스님 점작업이 누구나 쉬운 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 점작업은 쉬워요. 근데 이걸 치유로 인도하려면 많은 대본과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점작업을 똑같이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해보잖아요. 문제를 놓고 점작업은 내용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냥 똑같이 다 요약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했잖아요. 뭐 이 세상에 푸른 하늘이 없었으면 나는 이미 죽고 저 세상에 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점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가들이 내가 옛날에 우리 내 명지대학교에서 이것을 갖다가 실습을 많이 해서 알거든요. 그렇게 하나 표현하고 적어보라고 하면은 이 전작업 내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푸른 하늘이 없는 것.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이 세상 아닌 거. 이게 달라요. 점작업이 내용이 똑같이 안 나와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유도 주제 심상 치료 작업과 유도 시각 심상 치료 작업 두 개가 그렇게 해서 탄생돼서 지금은 반드시 유도 주제 심상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답답하거나 더 이상 그 근원적인 문제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그 다음에 유도 시각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얘기가 증상 그 다음에 원인 문제 모두 해결하는 걸 우리는 치유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치유는 구체적인 치유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면서 가는 치유 체험을 말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치유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도 주제 점작업도 치유 단계입니다. 점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면 세계나 실제 문제를 다루듯이 순서대로 꼭 거기서 벗어나거나 거기서 명쾌한 답이 나와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담자 자신이 언어로 표현한 문제를 해결하는 체험이 반드시 사용돼야 된다. 언어로 표현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내담자 당사자가 느끼고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내담자 자신이 느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체험이 중요하다. 아까 언어로 표현하는 문제 있죠? 그 부분 치우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엔 느끼고 있는 문제 체험이 중요해요. 내가 느끼고 있어요. 이 부분 반드시 치료해야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당사자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이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돼. 생각은. 그 다음 일곱 번째. 당사자가 원래 지금 해결하는 자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만 갖고 고민할까요? 안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자기 원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만 순순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 문제에 발생하는 부작용적인 문제가 있어요. 두 개를 갖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는 또는 많은 분들이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고민하거나 느끼는 문제에 끝나지 않고 이분이 잠을 못 잡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잠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잠에 시달리거나 잠을 못 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게임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게임 중독까지 가. 그럼 게임 중독 하다 보면 돈이 여기저기서 가다가 돈 문제가 걸리고 이렇게 이게 부작용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당사자는 나중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어떤 문제가 할 때 게임 문제인가 잠을 못 자는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슨 그 어떤 고민에 있는 문제인가 이런 부분이 희박해지고 그리고 와 닿는 것이 내 문제로 착각해야 돼요. 이게 부수적인 문제가 자기 본 문제로 얘기하는 사람이 허다해요. 근데 이것을 그 정확하게 알아야 치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 문제와 본 문제로 생긴 부수적인 문제의 구별성 이거에 대한 것들을 아는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정도로 이 상담에서 보통 이 정도로 흘러가게 되면 10중 8구는 자기 문제가 뭡니까 하면은 내가 지금 올바르지 않는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잠을 못 잡니다. 또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또는 돈을 함부로 써서 쇼핑을 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면 자 상담하는 사람이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당사자가 본인이 얘기하죠. 게임 중독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게임 중독이라는 문제를 두고 2년을 치료를 받고 3년을 치료를 받거든요. 문제는 해결이 안 나요. 왜? 진짜 문제 맥을 못 집었는데 이게 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야. 부수적인 문제와 내 문제가 딱 각각 놀고 있는데 당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수 있다. 근데 하물며 상담자도 몰라? 또는 뭐 유명 뭐 전문가가 몰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내 원래 본 문제와 이 본 문제를 내가 잘못 알고 계속 추가로 일으키는 문제 두 가지는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래 문제와 부수적으로 생긴 문제 이 부분도 치유된 것이 우리는 치유로 본다라는 게 7번째 얘기입니다. 자, 3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자유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는 당사자가 실제 생활에서 추구하고 염원하고 그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담부럽지 않게 사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대성공 또는 행복의 뭐 최상급 그리고 여한 없고 내가 완벽한 수준 정신적으로 잘 되고 그걸 이상적인 자아실현이라고 하자고요. 이상적인 자아실현과 물질 축복 성공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뭐 사회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원 없이 했더니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걸 우리는 치유로 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8번째. 자, 그 다음에 9번째. 우리가 다루는 이 치유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정신적 쓰레기와 찌꺼기가 있는데 이 쓰레기와 찌꺼기를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치유 개념입니다. 쓰레기와 찌꺼기를 남기고 치유 얘기를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이 부분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정말 앞으로 눈 떼야 될 부분이 우리의 심리적 정신적 찌꺼기와 쓰레기의 개념이고 이 부분을 항상 클린 벗어나는 것을 해야 된다. 나는 그거 힘듭니다. 그것이 습관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자,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데
우리가 몸과 이 몸을 청결하게 밖에 나옵니까? 아니면 청결하게 하지 않고 나옵니까? 당연히 청년하면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아직 뒤처져 가지고 그거 꼭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세대에 그 사람을 어떤 수준으로 봐요? 부족한 무조건 더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따라와라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 중요한 것들이 이미 일반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따라서는데 이 심리적 정신적인 찌꺼기 쓰레기 있다는 개념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건 치유를 않고도 그냥 되는 줄 그냥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난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전 국민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세수하고 몸을 씻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씻고 나오고 그런 법칙이 있을까요? 논리가 이것은 누구나 해야 될 일이지 어떤 특정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만 클린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하면 그거 우리 다 알고 있고 우리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했으면 나오거나 없다니까 한국에.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진짜 계속 강조하고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유튜브로 찍고 막 이 내용을 해서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개념은 정말 심리적 정신적 쓰레기 찌꺼기 개념. 이게 치유 개념. 우리 모든 인간 또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힘들고 있는 부분을 놀라운 치유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쓰레기와 찌꺼기라면 이해가 쉽죠.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데 엉뚱하게도 문제를 막 심오한 문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문제, 오랫동안 두고 연구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다루잖아요. 말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쓰레기와 찌꺼기를 왜 그렇게 다뤄요? 여러분이 직접 생활을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집에 쓰레기와 찌꺼기가 저게 조그만 소홀해가는 남구잖아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죠? 그런데 쓰레기와 찌꺼기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살죠? 희한하게 살고들 계세요. 그게 오늘날 시대 현대인들의 사는 모습이다 얘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찾아오잖아요. 찌꺼기와 쓰레기. 아무튼 제 하는 말씀은 너무 파격적이고 요즘 센세이션에서 하여튼 10번까지 얘기하고 토의 좀 하자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 많아요. 마지막 10번은 뭐냐면 아까 내용은 좀 중복되는데 점작업 내용과 실제 문제 작업 내용 모두 해결하는 것을 치유로 이해해야 된다. 실제 문제 내용 해결 체험을 치유로 봐야 된다. 좀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치유는 내 문제를 해결한다. 막연히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점작업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문제 작업. 그 유도 주제 심상 치료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밝혀진 이 내용을 다 벗어나게 하는 것이 치유다. 네. 자, 오늘 10가지 치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한번 각각 돌아가면서 좀 유익한 좀 느낀 점 또는 질문이 있으면 저는 약간 복잡하게 머릿속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제에 대해서. 그랬는데 만약에 이거가 진짜 믿고 따라간다면 그냥 복잡하지 않은 정신 세계라고 약간 그렇게 얘기해. 시원하고 딱 좋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딱 그냥 지금부터 바로 얘기를 한다면 예. 만약에 정신이 복잡하죠.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를 한다면 예. 이런 식이 돼야 돼요. 예. 복잡한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놓아야 돼요. 왜? 그만큼 쓰레기가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쓰레기가 들어오면 야, 이 쓰레기가 어디서 왜 들어왔나?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 왜? 쓰레기니까. 나한테서 오는 모든 것은 다 결국은 본질이 쓰레기다. 찌꺼기다. 무슨 쓰레기가 찌꺼기냐면 내가 앞으로 더 프레시, 더 건강한 에너지를 쏟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우울하고 힘든 거 있죠? 그 자체가 그냥 쓰레기로 봐야 돼. 쓰레기로. 이걸 한번 해결할까 말까가 아니야. 성질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다 벌떡 다 완치가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상한 습관이 들어있어가지고 복잡하잖아. 예를 들면 네. 복잡한 채로 어디 커피점을 갈까 뭐 이렇게 시도해요. 왜 쓰레기를 들고 다니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고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해야 할 일은 않고 직무유기야. 이 심상치에서 보면 왜 할 일을 않고 다른 걸 하고 이것이 사라지기를 바래.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쓰레기와 찌꺼기가 피부로 안 느끼게끔만 처신하는 거라니까. 채워야 된다니까. 나올 때마다 채워야 돼. 나올 때마다. 이게 서툴거나 안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지지하고 그걸 도와주긴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이거 쓰레기입니까? 라고 반문하면 공부해야 돼. 이게 쓰레기와 찌꺼기인지를 서로 밤새도록 토해야 돼.